프리뷰엔 N 팀장입니다. 방금 제가 방송을 올렸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다시 방송을 합니다. 다행히 MLB 경기 분석에 관련돼서는 이미 업로드되는 상황이고요. 직전에 하였던 최근에 메이저리그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선발 투수들이 최근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투수들이 무너지는 것은 뭐 어차피 그러한 부분들은 그냥 그런 투수들, 뭐 B급 정도 투수들이 무너지는 것은 어차피 그 오즈메이커들에 의해서 배당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S급 투수들이 무너질 때 저희가 피해를 봅니다. 즉 저배당에 정말 S급 투수인데 그 경기가 무너졌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하루가 힘들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입니다. 템파베이 맥클라나한 오늘 무너졌습니다. 제가 알기론 상당히 저배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맥클라나한이 무너졌나? 맥클라나한은 직전 경기부터 조금씩 전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단순히 직전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오늘 그럴 줄 알았다라는 개념의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이러한 부분을 알려면 어떠한 투수들을 조심해야 하느냐? 작년에는 보이지 않았던 투수들이 올해 갑자기 S급으로 분류되면서 호투하는 경우입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그렇게 많은 공을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올해 투구 폼이 좋아지면서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꼬박 등판하다 보니 분명히 체력적인 문제를 후반기에는 가져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수는요, 맥클라나한은요, 지난 시즌에 올 시즌만큼 많은 공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 시즌에는 시즌 후반에 서서히 체력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즈메이커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즈메이커들은 올 시즌에 매우 좋은 피칭을 하였고 현재까지 좋은 피칭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맥클라나한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배당이 낮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맥클라나한을 무조건 꺾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맥클라나한이 나름 좋은 피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올 시즌 초반 좋은 폼을 보여주었을 때 그러한 구위는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단 맥클라나한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 딱 생각나는 투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난 시즌에는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다가 올 시즌부터 반짝하는 투수들은 반짝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올 시즌에 좋은 피칭, 좋은 마운드 운영을 보여주고 많은 이닝 소화와 많은 투구수가 있었던 투수들은 분명히 시즌 후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오즈들이 책정한 배당만큼의 값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예를 들어서
휴스턴의 벌랜더나 매치의 슈어저나 이러한 선수들은 지난 시즌에도 많이 던졌고요. 지지난 시즌에도 많이 던졌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체력 관리를 하고 어떻게 후반기를 임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선수들도 체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러한 젊은 선수들보다는 오히려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시즌 후반에 무너질 확률이 훨씬 덜 하다는 것입니다. 즉 젊은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는 많은 공을 던지지 않았고 올 시즌에 많은 공을 던지면서 이러한 경험을 처음 해봤기에 체력적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서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러한 젊은 선수들이 올 시즌 매우 잘 던지고 있는 젊은 선수들의 어떠한 저배당, 오즈메이커들이 책정해주는 저배당을 보고 우리는 이 선수 잘 던지니까, 이 선수 이닝 소화가 좋으니까, 이 선수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니까 해서 덥석 물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패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얼마만큼 던졌고 올 시즌에 현재 몇 개의 공을 던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맥클라나한은 매월 480개 정도의 공을 피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에 살펴보면은 그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클라나한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던질 예정입니다. 물론 코칭 스태프가 따로 결정을 해서 휴식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러한 변수가 없는 한 계속 그렇게 던질 것입니다. 왜 맥클라나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맥클라나한이 털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키스 다음으로 배당이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어떤 선발 투수진들 중에서 젊은 영건들이 좋은 피칭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난 시즌에 투구를 얼마나 했는지, 올 시즌에 얼마나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S급 투수들, 정말 좋은 투수들, 2점대 초반의 투수들, 마이애미의 알칸타라만 해도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에 훨씬 더 많은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칸타라 역시 직전 경기 매치 전에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다음 경기에서도 분명히 파장은 있을 겁니다. 좋은 피칭을 할 수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시즌 초반만큼의 구위와 시즌 초반만큼의 커맨드를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즈메이커들이 오즈의 배당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서 알아서 거르고 속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배당, 좋은 투수 저배당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희 프리뷰엔 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S급 투수들이 무조건 S급 투수들을 무조건 꺾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맥클라나한이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1.3배 정도를 받았는데
절대 그 정도의 메리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향후의 메이저리그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이러한 S급 투수들이 나왔을 때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의 투구수를 한번 비교해 보고, 차라리 3점대 방어율 투수들 중에서 투구수가 적은 투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늦게 합류한 투수들이 훨씬 더 잘 던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에 저희의 배팅 방향은 그래서 언더보다는 오버가 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팀과 B라는 팀이 있는데 A라는 팀에도 좋은 S급 피처가 있고요. B라는 팀에도 S급 피처가 있습니다. 정말 잘 던지는 투수들입니다. 그런데 두 투수들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많은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더오버의 기준점에 이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올 시즌에 여태까지의 스탯만 보고 오즈메이커들은 결정을 합니다. 이 A 투수 잘 던져. 이 B 투수 잘 던져. 그러면 기준점은 6.5야. 그런데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두 투수가 체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2명 중 1명만 무너져도 기준점 6.5는 너무나 낮은 기준점입니다. 경기가 확 기울어지게 되면 일단 지는 팀은 추격조가 나오게 되고, 추격조가 나오게 되면 상대팀 타격은 훨씬 더 득점 생산이 용이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기준점을 훌쩍 넘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언더보다는 오버의 접근이 우리에게 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점대 초중반, 3점대 중반, 후반까지도 그러한 투수들이 있는데 최근에 점차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었고 올 시즌 많은 피칭을 하지 않았다. 5월부터 합류하였다. 또는 6월부터 합류하였다. 그렇다면 그 선수는 오히려 오늘 경기 등판에서 훨씬 더 잘 던질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기를 언더로 접근해야 되는데 참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야, 얘가 잘 던지고 있는데 최근 이게 계속 갈까? 뭐 꾸준할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나오는데 언더를 뭐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투구수가 지난 시즌보단 급격히 투구수가 많은 투수들, 또는 올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계속 던졌던 투수들, 그러한 투수들을 공략하면서 오버를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수도 투수지만 최근 타격의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타격의 흐름을 체크해서 상승 흐름의 타격을 보이고 있는 팀을 중심으로 오버를 픽한다면 훨씬 더 적중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승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야구는 투수 노름입니다. 좋은 투수들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승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은 그 투수의 영향이 적어집니다. 반면 타격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 마운드에서 고전하고 있는 투수이지만 타격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면 공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패의 영향에도 충분히 이 타격의 흐름이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 꼭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더욱 심해질 겁니다. 8월 초보다 8월 중순보다 8월 말이 훨씬 더 어떤 타고 투저의 현상이 조금 더 심해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즌 초반 오버보다 언더가 많았습니다. 왜? 투수들이 그만큼 쌩쌩하고 투수들의 공을 공략하기에는 타자들이 그 투수들의 구위를 이기지 못하는 현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아마 그 상황이 역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불펜 마운드 역시 불펜도 많이 사용하는 팀은 저희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분석은 마운드도 중요하지만 타격의 흐름도 꽤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더보다는 오버 중심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S급 투수 경우 현저히 낮은 배당일 경우 꼭 한번 체크해 보자.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몇 개의 공을 던졌고 올 시즌에 몇 개의 공을 던졌는지, 그리고 올 시즌 과연 한 번이라도 휴식기를 가졌는지, 그 다음에 직전 경기에서 혹시 피안타율이나 볼넷이 많아지지 않았는지, 그러한 부분 꼭 한번 체크해 보자. 두 번째, 우리가 언오버를 접근하려면 언더보다는 오버에 비중을 더 많이 두자라는 겁니다. 언더를 아예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버에 비중을 더 많이 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최소한 10%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이저리그 후반기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